합의 직후 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이팅! 먼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정합의 찬반 투표 결과를 저희의 성적표로 더 나은 초기형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임금 협상 타결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노동조합과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잠정 타결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 이유는 노조의 찬반 투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파업은 무기한 유보됐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반도체 공장 멈춰서면 안 된다고 돌직구쇼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과반 동의를 못 얻을 시 다시 파업 국면인데 지금 노조 지도부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아마 이 노조원들도 무난히 찬성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합의 내용. 자, 영업이익의 15%를 현금으로 달라라는 노조의 요구는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리한 요구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해외 빅테크의 성과급 사례를 보면 자사주 지급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도 소개해드렸는데 해외 빅테크의 사례를 노사가 합의한 거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특별보상 약속 기간은 10년, 최소 영업이익 달성 시 성과급 배분 비율도 논란이었는데 반도체 전체는 40%, 흑자사업부는 60%, 노사가 지혜롭게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적자사업부도 1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우리 김주영 의원께서도 이제 삼성은 국민기업이다라고 돌직구쇼에서 논평해 주셨는데 공감하거든요.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일단 다행이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을 텐데 현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돼야 노조도 잘 되는 자사주로 지급되는 형식의 노사가 합의한 것도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찌됐든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것이 막았다는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네. 그러나 참 나쁜 선례도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 로또 맞았습니다. 영업이익 12%면은 약 6억씩을 받습니다. 대단하네요. 6억이면은 현재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9년까지는 계속 될 거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럼 3년 이상 유지되면 18억, 20억입니다. 예. 20억, 로또 보통 1등이 요즘 한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로또를 다 7만 명이 로또를 맞은 겁니다. 대단하네요. 삼성전자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로또를 맞았다는 것. 물론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일하고 지금 퇴역하신 은퇴한 분들은 그분들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청업체들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국가를 상대로 저렇게 인질극을 벌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반 뭐 수도권이나 어느 기업에서 생존권을 위해서 연봉 5천만 원인데 5,500만 원 올려달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공장 하나 멈춰선다 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멈춘 순간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업 매출이 대한민국 전체 GDP의 12.5%입니다. 대단하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47%입니다. 수출액의 37%입니다. 이 두 공장이 멈춘 순간 대한민국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다?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소액 주주들이
소송까지 벌일 겁니다. 이거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경영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잉여금은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고정적인 비용은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세금, 임금 근로자 임금 부분은 먼저 돈을 줘야 된다. 그럼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손해를 볼 때 그러면 이제 월급부터 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 볼 때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먼저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현행 법상 체계이고 또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 관례를 깨고라도 이제는 월급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제 생각과도 비슷한 생각 오늘 뭐 어느 신문에도 실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특히 대만을요 미국이 지키라는 이유 중에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흐트러지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예. 대한민국 헌법 33조 3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 노동권은 보장하지만은 단체 행동권, 파업이죠. 파업에 대해서는 방위 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원에서 폭탄 만드는 공장이 더 중요합니까? 한국의 안보에 삼성전자의 용인 공장이 더 중요합니까? 용인 공장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안보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경제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공장의 근로자들은 단체 교섭은 가능하죠. 임금 협상은. 그러나 파업은 막게 않도록 헌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원에 있는 폭탄 만드는 공장은 파업을 제한하고 삼성전자는 할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삼성전자 몇만 명의 근로자들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그리고 예. 이건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또 비판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그래도 일단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측면도 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지혜를 잘 발휘한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불과 몇 시간 놔두고 극적 타결, 뭐 이 한 주를 얼마나 기대하고 그렇죠. 예,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했을 것이고 전 세계도 이 상황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바라봤잖아요. 세계적인 이슈가 된 상황이었죠. 저는 정부가 강원 양면책으로 이 조정에 나선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나 전부 다 불가피하게 긴급조정권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대통령도 노조가 선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상당한 압박을 했고 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섭을 해봤겠습니까? 그 실력을 요감없이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 노조의 뭐 노동 상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하겠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였지만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컸던 것이고요. 특히 이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이 성과급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경제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런 타결을 이루었던 것. 또 저는 노조의 그 투표에 붙였지만 아마 찬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은 아마 삼성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이게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삼성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지켜봤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지를 표명한 기업들이 줄리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라도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숙제도 많이 남겼다. 네. 그러나 참 다행한 일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은 적자 사업부에는 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한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그 원칙을 한 발 양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상필벌의 원칙, 적자 사업부에도 보상하라는 건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의 위배, 다른 기업 산업에도 악영향 가능성, 3차 사후조정 결렬 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발 양보했죠. 적자 부서에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이건희 고 삼성전자 선대 회장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생전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영 원칙은 신상필벌, 성과가 있는 곳에 발탁과 보상이 있고 잘못과 무능하면 과감한 문책이 따른다. 사실 김광상 변호사님, 지금 마치 그 깨질 것 같은 이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잘 아문 느낌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앞서 이제 두 분의 의견 중에도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다만 이게 그냥 하나의 노사 간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반도체는 방산업체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의 전략이다라는 말씀들에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조심조심 핸들링해야 할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일 텐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은 흑자를 달성했을 때 어떤 영업이익이랄지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성과급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질 땐 노조가 그만한 희생을 감내할 거냐라는 질문도 같은 내용이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려워지면 성과금 지급할 수 없겠죠.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월급을 깎겠느냐? 이제 그건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노조 관련해 가지고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조 어떻게 됐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결과적으로 파업하지 않기로 이제 조정의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노조하고 사측이 유인을 했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노조 원래 재원 자체를 영업이익의 15% 주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측은 10%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측의 10% 가까운 10.5%였지만 나중엔 이 1.5%는 이제 OPI라고 해서 초과 이익 성과금 그렇죠. 그걸로 보충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12% 주는 걸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15%와 10%의 절충점이 이제 1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적자 부분과 흑자 부분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과금 자체는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난 곳에 줘야 하는 것이지 적자 부분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이 엄청난 것은 이제 반도체 사업부예요. 그리고 적자인 기업은 비메모리 거기에 보면 이제 낸드 플래시랄지 그다음에 뭐 시스템과 관련된 LSI라고 거기는 적자가 엄청나죠. 뭐 수십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자에도 줘야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뭐 60대 40이냐 70대 30이냐 이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60%대 공통재원 60%, 사업재원 40%를 해가지고 이것도 절충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사와 사측과 노조와 사측의 절충형을 선택을 했고 또 아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재원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부를 자사주로 주기로 한 거 자체가 자사주를 주게 되면 사실은 물론 이제 자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긴 하지만 이건 앞으로 투자하고 막 그런 데 있어서는 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훨씬 자사주로 낫다. 주는 것이 예.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노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 정도의 수준의 네. 합의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문제는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문제는 다른 기업들의 노사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카카오, 5개 법인이 성과급 등 보상체계 이견으로 파업 가결. 이제는 카카오 파업 국면이에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20% 수준의 성과급 요구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LG 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 네.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 과정, 이 지금 타협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점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이좀 비판을 받고 좀 아니면 국민들께서 좀 전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부분들만 가져가는 건 아닐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 다른 기업들도 그냥 몇 퍼센트 이익 여기만 우리가 또 너무 그 집중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건 좀 제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삼성 아까 또 다 많은 분들이 다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의 삼성이 해결해가는 방식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통해서 또 자사주도 그냥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세 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그렇죠. 매각 제한 조건도 붙어요. 그렇죠.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3분의 1은 또 1년 락업, 또 3분의 1은 2년 락업. 그러니까 또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단순히 그냥 돈을 좀 더 받겠다, 영업이익 성과금을 좀 더 받겠다가 아니라 애사심을 좀 더 갖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책임감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또 파업하고 하면 또 막상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협상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어쨌거나 지금 삼성의 타협 과정을 보면서 아까 뭐 다른 분들도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했던 것들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봤을 거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뭐 말씀드립니다. 네, 가장 정답을 성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책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재용 회장은 사실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칭찬을 들어야 할 때인데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 사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악수부터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협상까지 결렬이 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바로 내일 오전 6시부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고동준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를 노동청에 불렀어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그 파업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게 오늘 첫 번째가 아니고 지금 한 두 번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이게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여러 안들을 보면 이게 사측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삼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의 자세한 상황은 예.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제가 이제 크게 파악을 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신 게 적자 사업부한테 뭐 5억 원의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하셨는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 보면 올해 예상되는 반도체의 이익의 예. 뭐 70%를 공동으로 나누어서 잘하고 있는 메모리, 예. 적자지만 파운더리나 비메모리 그렇죠. 이쪽도 전부 다 좀 나눠주고 예. 30%는 또 추가로 더 성과에 따라서 나눠주자.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적자 사업부도 뭐 한 4, 5억을 가져갈 수 그렇죠. 있는 성과급으로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아마 회사는
제가 있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고 이건 임금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문제니까요. 이게 제가 뭐 한 회사 직장 생활 할 때도 예. 삼성, 저도 물론 한 회사밖에 40년 안 다녔지만 예.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삼성은 항상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다음에 업계 최고의 대우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우리 때만 해도 회사가 정해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예.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 오늘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제가 한번 화면으로 좀 볼까요? 블룸버그 얘기에 뭐 외신까지 제가 뭐 다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AI 시대의 첫 대규모 노사 갈등이고 가진 자와 더 가진 자의 대결 아니냐. 이게 사실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동진 의원 모시고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노사에서 파업, 총파까지 가는 길은 노조의 기본권 문제를 보통 시작이 되는데 성과급을 두고 저 외신 내용 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많이 갔냐라고 하면 뭐 누가 더 돈을 어떻게 갖고에는 국민들이 이걸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근데 또 관심을 안 갖기엔 대한민국 경제가 이거에 뒤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다는 시선들이 참 많거든요. 임금과 성과와 복지는 분명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어떤 쟁의 대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이런 반도체 노조에서 왜 파업의 문제까지를 끌고 나왔는가. 그래서 그것이 21일 뭐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뭐 내일 6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파업은 사실은 노조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몰아붙일 때 이거는 지난 3월에 우리가 만든 노랑봉투법에 보면 예. 노조가 파업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예. 노랑봉투법 이전에는 예. 회사가 노조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랑봉투법이 3월 달에 시행된 이후 예.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예. 노조원 개인의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 예.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묻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파악하고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그 어떤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의 문제를 예. 굉장히 쉽게 마지막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생각 중에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가 이런 파업에 좀 급물살을 타게 한 근본적 원인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다. 실제로 삼성에서 대표이사 지내셨을 때도 노사 협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때는 제가 현직으로 있었을 때 노사 협상 노조는 사실은 그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노조는 그때. 네, 그리고 저는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때 예. 노조는 좀 회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노조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예.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6, 7만 명 그러는데 정도가. 예.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성과급을 그렇게 지급한 이후에 많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왜? 그 반도체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못 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못 받았고 예.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상당히 좀 상대적 박탈감을 얻은 상태에서 그렇게 노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도 한마디를 해서요. 사실은 그 국무회의 때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센 비판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8시간 정도 뒤면은 진짜 총파업이 시작이 돼요. 고 의원님. 벌써 사측이 필수 근무 인원 파트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7,000명 정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사용자 입장에서 결국은 이
이 관리들을 좀 했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법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필수 인력 7,000명으로는 쉽지 않다. 물론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근로자의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그 얘기도 말씀하셨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언급했죠. 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뭐 내가 뭐 진짜 누구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게 연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랑봉투법을 올해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법 자체가 예. 이 근로자의 해고나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예. 자유스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거든요. 그렇죠. 전부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좀 현장에서 우리 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제가 좀 듭니다. 사실 제가 고 의원님과 어제도 통화를 했고 오늘도 인터뷰를 요청하는 와중에도 목소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 보셨던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이게요 뭐 단 1분만 멈춰도 반도체 산업은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아까 잠깐 나갔던 뭐 최대 100조부터 나라 밖에서는 뭐 40조 적어도 40조는 될 거다 최대 많게는 이게요 삼성전자 어쨌든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치명타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이거를 저 화면에 나가는 대로 아까 뭐 100조에서부터 43조, 뭐 30조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런 데이터는 사실은 반도체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데이터가 나오면 예. 이게 무슨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는구나. 이거 아하.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절대 저 데이터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해보면 2018년 3월에 예. 평택 공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됐었어요. 예. 그때 순손실액이 500억이었습니다. 28분간 정전에 순손실 500억. 500억. 근데 그걸 24시간으로 따지면 2조 6천억이에요. 예. 뭐 그냥 그렇죠. 곱하기로 해버리면. 근데 2018년에 생산했던 품목은 예. HBM이나 이런 고집적도 메모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최소한 2배, 3배 올랐을 겁니다. 가격, 예. 시장 가격으로 볼 때. 그러면 2조 6천억에 18일이면 그 금액 그대로 하면 47조가 나와요. 생산, 2018년 기준. 예. 그거에 2배, 3배가 올랐다라고 그러면 8, 90조에서 100조 이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100조 거죠.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 2018년도 28분 정전된 그 2조 6천억 하루 손실 금액 28분에 500억이 실제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몇 조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2018년 기준 2조 6천억이야? 그러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3배에서 4배면 5조 6조가 돼. 그렇죠. 이러면 아마 그 금액의 규모를 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여러분들이 대충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애를 쓰고 있고 거의 사실상의 중재 역할로 지금 노사를 불러 모아서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일 6시 총파업 예고도 있고 그러면 긴급 조정권 발동도 불가피하다. 이 파국의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21일 날 파업을 하는 것을 사전 대비해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준비해달라고 미리 제가 말씀하셨군요. 정부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예. 우리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많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긴급 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이런 규모를 떠나서 국가 기관 산업이고 그렇죠.
지금 AI 반도체에서 병목을 딱 쥐고 있는 게 메모리거든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세 회사 삼성하고 SK가 70%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올해 뭐 300조 정도 이익을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300조라고 하는 이익은 아마 제가 100조 정도 연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그 시총이 47%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렇죠. 아마 정부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정부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파업이 일어난다면 긴급 조정권은 발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파업 바로 예고된 전날 삼성전자 대표에서 출신 국민의힘의 고동진 의원을 모시고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